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2년 육군 갤러리엔 우리 부대 부조리 많은 거냐?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상병 미만은 칫솔 들고 다니기 금지, 활동복 지퍼 끝까지 올리기, 노래방, 체단실, PX 금지, 눕기 금지, 건조기 금지 등등 금지를 시켰고 여러 장소 청소에 먼저 샤워 금지, 장기자랑 참석 등등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매 기수마다 4-5명씩 복무 부적격자, 마음의 편지, 국방 헬프콜로 전출을 갔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가 맞다고 하고 간부들이 문제 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 매 기수마다 4-5명씩 전출 가는데도 부조리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스테리하다는 분도 나오고 어떤 분은 본인 군대 시절 상병 이하 오징어, 땅콩 금지가 가장 어이없었다고도 합니다. 개드립엔 본인이 겪었던 가장 어이없었던 군대 부조리라며 김가루 사건이 올라왔는데요. 텔미가 유행하던 때 입대를 했고 당시 군대에선 선진병영 문화정착 운동을 할 때였는데 이등병 때 김이 나와 김을 부셔 김가루를 밥 위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대로 본인 위로부터 1병 3호봉 아래로 다 집합해서는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중대장, 대대장, 사단 헌병대 테크트리를 탔고 결국 4명이 영창 가고 타중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참 많이 바꿨는데 전역하고 다시 놀러 가니까 부조리가 부활해 있었다고도 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화장실도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가고 물도 줄 때만 마실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의 부조리는 역사도 길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사건 사고 나면 은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K군대의 클라스를 보여줬던 레전드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공군 빵집 사건입니다. 2016년 경남 사천의 한 공군 부대에 빵집을 오픈한 자영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는 PX뿐만 아니라 장병 복지 차원에서 치킨집이나 제과점 같은 프랜차이즈를 입찰해서 들여놓는다고 하는데요. 오픈하고 첫 며칠 동안은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빵을 사 먹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손님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지나가는 장병들에게 물어보니 부대에서 간부 아닌 병사들의 제과점 출입을 제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빵집 근처에 간부 관사가 있는데 병사들이 몰려 소란스럽고 간부 가족들이 매장에서 음식 먹을 자리도 좁아진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민원을 넣어 받은 공문을 보니 사생활 보장, 거주지역 평온유지 같은 용어로 정말 해당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권익위에서도 부당한 영업 방해와 병사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몇 달 후에 부대에선 병사들의 출입 제한을 풀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빵집 앞 도로에 이렇게 병사 출입금지 지역이라는 팻말을 놓았다고 하네요. 당연히 계속 장사는 되지 않았고 결국 사장님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빵집을 접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공군에선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고는 1년 넘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MBC 뉴스에 사장님이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졌는데 전설의 공군 빵집 사건으로 지금도 여기저기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해당 부대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지 궁금해 서치를 해보았더니 사장님에 대한 보상 뉴스는 없고 같은 부대의 교수 8명이 가혹행위를 하여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실습 도중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학생 조종사를 때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행교육 도중 일부러 기체를 거꾸로 뒤집고 급강하하는 체벌 기동도 했다고 하네요. 공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후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문제 제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4개월 후인 22년 9월엔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후배 교수를 폭행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피해 교수만 4명이지만 가해 교수는 감봉 1개월에 경징계를 받고 나중엔 승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참다 못한 피해 교수들이 KBS에 와서 제보를 하여 뉴스에 나온 건데 오히려 내부 고발자들만 눈총을 받았다고 하고 학교에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체육대회 때 응원이 과하다는 이유로 축구 경기 중이던 생도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사진이 제보되기도 하고 후배 장교들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하도록 지시한 후 인사를 안 하면 때렸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한 교수는 1년이 넘도록 한 여성을 스토킹했는데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군 경찰은 해당 교수를 불송치했고 그냥 공
공군 본부로 인사조처만 했음에도 징계가 과하다며 국방부에 항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래서 공군에 누가 지원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유탄 사건입니다. 2017년 육보병사단 소속의 일병이 진지공사 후 하산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진지공사다 보니 방탄모가 아닌 작업용 활동모를 쓰고 있었는데 해당 일병의 머리엔 총알이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국방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를 하는 동안 군에서는 튕겨나온 총알인 도비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여 많은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합니다. 숨진 장병의 외삼촌은 엑스레이를 보니 탄두가 도비탄이 아니라며 도비탄이 아닌 실제 사격한 총알에 맞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총구각도를 1.5도만 올려도 방호벽을 넘긴다며 이 사격장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음을 많은 언론이 보도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은 도비탄이 아니라 직접 날아온 유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격 사로와 사건 현장의 거리는 400m인데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는 2600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역시 약 보름간의 국방부 조사 결과 총알은 도비탄이 아니라 유탄이 맞으며 진지공사 대원들의 인솔 간부는 사격음을 듣고도 부대를 우회시키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길을 갔으며 해당 경로에 경계병도 있었지만 간부가 딱히 지시를 하지 않아 진지공사 대원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격장을 관리하는 부대 역시 방호벽을 높이거나 경고 팻말도 설치 안 하였고 사고 주변의 나무들에 약 70여 개의 유탄 파편들이 발견된 것을 보면 언젠가는 날 사고였다는 게 중론이었는데요. 육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즉각 사용 중지 조치를 하였고 전수조사하여 비슷한 50여 개의 사격장들 역시 사용 중지를 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솔 간부인 소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되었는데 부소대장과 사격 통제관은 구속 안 되었다고 합니다. 유족은 누가 쐈는지 알고 싶지 않다며 아들 같은 사고는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일병은 상병으로 추서된 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고 하네요. 하필 휴가 나가기 일주일 전에 난 사고라고도 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탄두 폭발 사고입니다. 2017년 5월엔 무인기 추정의 물체가 발견돼 전 방공 진지가 무장 대기를 했었습니다. 2시간 만에 무장 대기를 해제했지만 수도 기계화 사단 방공대대의 한 진지에 있는 포에선 30mm 비호탄이 빠지지 않아 윤모 상병을 포함한 군인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사가 탄을 빼겠다면서 윤상병에게 탄을 잡으라고 시키고 장전용 렌치로 탄의 뒷부분을 쳤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당 탄이 폭발해 윤상병의 손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혔다고 합니다. 군에선 윤상병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찰과상 정도를 입었다며 병원에는 안 오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아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했을 때 그저 찰과상 정도가 아니라 3도 화상에 인대 파열은 물론 고막까지 터지는 등 큰 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자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였고 결국 각서를 쓰고 민간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총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던 하사들은 수술비를 빌리러 다니던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건네줬고 대신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역한 윤상병은 본인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보훈처에선 등급 미달이라며 거부하였고 하사 2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씩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윤상병은 큰 수술비를 날리고 평생 손에 큰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네요. 윤상병 측은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결국 각하 처분 받았다고도 합니다. 10년 전쯤 인터넷엔 본인의 군대 사건 사고 경험담들을 사람들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안작전 하는데 옆부대에서 초소가 붕괴해 3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최전방의 22사단에선
북한 무장공비 4명이 바로 앞까지 내려와서 총격전이 일어났었는데 사회에선 아무도 모른다고도 하고, DMZ에서 수색 돌다가 고라니가 갑자기 쳐나와서 쏠 뻔했다는 분도 있고, FDC가 재원을 잘못 입력해줘서 포병이 포를 표적지가 아니라 산을 넘어 뒤에 있는 부대 연병장에 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사건을 묻어버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은 포병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155mm 연천 사격할 때 재원 입력 잘못해서 민간인 발에 떨구고 발 망가뜨리는 건 다반사라 그럴 때마다 군이 조용히 처리한다는 댓글을 쓰기도 합니다. 해군 출신 예비역은 헛줄 잡다가 손가락 나간 사람 여러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11사단에선 박격포 사격을 잘못해서 홍천 비발디 파크에 불이 났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며, 선임 간짬뽕 훔쳐먹다가 갈굼 먹을 것 같아서 탈영한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헌병대 수석과 나온 분은 매일매일 올라오는 사고 사례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사고로 죽거나 자살로 죽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중 사회에서 알게 되는 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